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부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수석 부회장 최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조경태 국회의원님 주최와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주관, 그리고 미래인재포럼과 한국인재개발협회 협력으로 1부 개회식과 2부 정책토론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가지고 계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준석 당대표님과 정경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조혜진 교육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대학의 행정, 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지방에서 정말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지방대학 관계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모으는 소중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내외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아주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조경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중요한 국회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된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최병학 회장입니다. 오늘 기라성 같은 당대표님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정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그리고 지방정부 역할, 시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 자치 발전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이 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는 오래전부터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뜻을 알아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체제 하에서 지방대학 육성 지원 업무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고용 창출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정주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의원님들 또 지역 인재 양성 또 지방대학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도에서도 대학 지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을 거침없이 내주셔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정책 과제를 오늘 여기서 잘 정리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조경태 의원님과 또 좌장을 맡아주신 강희규 교수님, 이기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대학의 문제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주제이고 그에 대해서 정당은 항상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에는 지방이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의 산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학과들이 바로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결국 대구 지역 그리고 구미 지역의 전자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그 시기에 영광을 이끌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부산대학교도 국립대학으로서 부산 지역에 이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부산대 하면 기계공학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어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비교 우위라는 것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방 대학의 육성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산업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앉아가지고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과 소통하다 보면은 보통 이 정도 얘기만 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제발 의대 좀 유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취업을 한다든지 개원을 한다든지 매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취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지역과 연계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 일은 요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이 있는 학과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하나 겪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이냐면 아까 언급했던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IT학부 출신 저도 아는 후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후배들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업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들에서 실제로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인재들도 본인이 거주지 이전을 해서 거주 비용의 상승을 감내하지 않고도 여러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주 이전의 비용이 상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었지만은 보스턴에서 저와 같이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 나중에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 일 받아서 재택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런다면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주 양질의 인재들이 골고루 포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교육부 쪽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누구나 이야기하지만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말하지 못하는 학과별 인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00명이 입학합니다. 근데 저희가 졸업할 때는 전공을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졸업할 때 저랑 같이 컴퓨터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1,600명 중에 40명,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600명 중에서 200명에 300명 정도가 컴퓨터 전공으로 졸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다른 유수 대학교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겠죠. 결국에는 학과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미국의 고등교육을 항상 세계 으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가진 경직성이 또 반대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방의
대학 교육이 소멸하는 상황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계시고 특히 반도체 관련 첨단 학과의 증원을 사실상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발빠르게 최대한 7,000명, 8,000명 정도까지 그런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산업 수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별 정원이라든지 전공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판교에 가면 지금 개발자 인력 부족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엄청난 사이닝 보너스와 함께 그리고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규 창업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래머의 연봉이 경쟁 상황 속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또 산업을 또 이끌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 부족, 인력의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절, 수요 조절, 공급 조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특히 전공 선택이 있어가지고는 많이 확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유일하면서도 또 반대로 또 지금까지 고향의 목에 방울달기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용기 있게 이런 개혁을 추진해 가도록 저희 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을 축하드리고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방대학 어떻게 잘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어떻게 잘 육성해 나갈 거냐, 지방 정부 역할이 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가지고 축하를 드리고요.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행정 권한을 대폭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물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 정부 살림을 살아본 입장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돈입니다. 돈.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세입을 8대2 구조로 계속 가두어 놓고 80% 들어오는 돈을 지방에다가 나눠주면서 그래 거꾸로 집행을 하면 6대4 정도가 되는데 나눠주면서 다 과목을 중앙정부가 설정했습니다. 그 돈은 재량이 없습니다. 지방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주적으로 재량껏 지방정부가 지방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돈을 줘야 된다. 돈 안 주고 뭐 제도 고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게 과제이고요. 또 하나 과제가 뭐냐? 지방정부의 적극적 의지입니다. 아니 키우겠다 그러면 직접 거기다 투자도 하고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 탓만 하고 제도 탓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수장 뽑았는데 왜 뽑았습니까? 지방정부를 제대로 잘 운영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지방정부도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도도 고치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참고로 울산에는 유니스트라는 그 울산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만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매년 100억, 5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돈은 재량껏 사용합니다. 그 유니스트에서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자기들 커리큘럼도 만들고 좋은 연구자들 데려오고 연구 프로젝트들도 수행을 하고 그 외에도 시가 군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유니스트를 육성해 오는데 라이덴에서 발표한 라이덴은 아마 논문이 많이 인용된 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에서 매년 발표한 라이덴 그 랭킹 지수를 보니까 최근 6월 달에 발표한 것인데 세계 대학 평가 2022 라이덴 랭킹에서 유니스트가 국내에서는 1위를 했다.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는데 그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우리 존경하는 중진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말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현실을 타개하는 타개책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 소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크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겠다, 지역 균형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렇게 모든 역대 정부가 내걸었지만은 사실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 그리고 기업들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 라는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은 또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다면은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반도체 그 인재를 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인재 양성도 거의 뭐 수도권 대학이 규제를 풀어서, 정원 규제를 풀어서 학과 전화를 통해서 하자라는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뭐 뾰족한 수가 과연 있을까? 뭐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차관한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학 정원 감축을 지방 위주로 하냐? 아무리 수도권도 동일하게 줄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이번 교육부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이 3만 명 축소가 됐는데 그중에 90%가 비수도권입니다. 이래놓고 계속 지방 살리겠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구호가, 이건 완전히 이제 헛구호가 되는 거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또 교육위원회에서 단연간 또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4개의 권위자들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좀 좋은 안을, 저도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좀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말씀하니까 대한민국 교육 화이팅!